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2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요,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쉽게 다른 분들은 잘 하지 못하는 얘기를 잘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는 얘기, 고맙다는 얘기, 사랑한다는 얘기, 그리고 심지어는 도와달라는 얘기도 잘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미안하다는 얘기,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를 너무 잘하면 자존심도 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만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고맙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순간, 그리고 기회가 올 때마다 정말 삶의 커다란 보람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한테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오늘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그제 제가 미존 패밀리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린 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어를 한다고. 과연 제가 부탁하는 게 국어로 들렸다면 그분은 정말 삶에 있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으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도 꼭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23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의 월요일 마감 시황부터 보내드릴 텐데요. 조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좀 많이 빠졌거든요. S&P 500이 마이너스 2.14%,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91이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2.55%를 기록했습니다. 러셀 2000 역시 마이너스 2.26%, 급락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5% 이상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조금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주식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면요. 어제 10% 이상 떨어진 주식이 하나 보이는데요. 퍼시픽 바이오입니다. 11.7% 마이너스, 레모네이드 8.56% 빠졌고요. 차지 포인트가 마이너스 6, 그리고 인바이테가 마이너스 5.93%, 업사트가 마이너스 5.69, 유아이패스가 마이너스 5.2%,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마이너스 5.18%를 기록했고요. 그 밖에도 팔란티어, 온 세미컨덕터, C 등이 좀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간 종목도 조금 보이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플러스를 보이는지 잠깐만 살펴보면요. VNOM, 바이퍼 에너지가 5.85%를 가장 좋은 추세, SQM이 플러스 4%, 리오토가 플러스 3.04, 바이두가 플러스 1.80, 에디타스가 0.27%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추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은 넷플릭스입니다. 무려 6% 넘게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57, 아마존이 마이너스 3.62, 마이크로소프트 2.94% 빠졌습니다. 그 밖에도 메타 플랫폼주 구글, 애플, 그리고 테슬라까지 모두 2% 넘는 좀 많은 폭의 하락 추세를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흐뭇해하실 만한 뉴스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자, 가격. 테슬라가 제공하고 있는 Full Self Driving. Full Self Driving은 우리가 줄여서 FSD라고 부르는 완전 자율주행을 얘기하고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의 가격을 올린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북미 쪽의 가격이 지금 현재는 12,000달러인데요.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로 껑충 뛰어오른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이번 가격 인상 소식을 발표한 것은 역시 일론 머스크가 직접 했고요. 트위터를 통해서 일요일 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가격 인상은 9월 5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 가격이 12,000인데 이 12,000달러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에 주문을 9월 5일 전에만 한다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자율주행 받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 페이먼트만 9월 5일 전에 하면 옛날 가격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FSD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자, 15,000달러면 엄청난 금액이죠. 사실 지금 그 환율에 따르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가 이렇게 자동차, 전기차를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을 하나 둘씩 판매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일단 테슬라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순이익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반도체 부족 현상이라든지 공급망의 붕괴 현상, 그리고 중국의 코비드 발생으로 인해서 이익률이 많이 감소한 게 테슬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테슬라의 총 이익률은 15% 가까이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가격을 뭐 적게 잡아서 7천만 원이라고 쳐보죠. 한화로 7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만약에 수익률이 15%다. 그러면 0.15를 곱하면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가 차 한 대를, 전기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순이익으로 떨어지는 돈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 1,000만 원이라는 순이익은 차 한 대를 판매하면서 하드웨어에서 만들어내는 순이익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을 지금 15,000달러까지 가격을 올리고 있죠. 그 의미는 뭐냐면 자율주행은요, 그냥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운로드 받으면 끝나거든요. 따라서 자율주행은 사실상 추가적인 비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 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 나와 있죠. 자,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2분 정도, 그러니까 테슬라 앱을 가지고요 2분 정도 걸려서 다운받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FSD를 받기가 얼마나 쉬운지 일론 머스크가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15,000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간다면 15,000달러는 2천만 원이죠. 따라서 2천만 원이라는 순이익이 그냥 올라간다고 보셔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만약에 모든 전기차에 자율주행을 더해서 판매하는 날이 온다면 한 대 7천만 원짜리 테슬라 한 대를 팔 때마다 만들어지는 순이익은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아니고요 3천만 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3천만 원이라는 순이익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현재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이 차 한 대를 팔 때 얼마 정도의 순이익을 올리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의 자동차의 그 가격은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보다 가격이 많이 낮죠.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해보죠. 자, 그러면 4천만 원짜리 차 한 대를 팔 때 지금 현재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은요 한 6%에서 7%, 뭐 많아야 8% 정도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면 곱하기 0.075 정도를 하면 얼마 정도의 순이익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300만 원. 따라서 지금 내연기관 차는요 한 대 4천만 원짜리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300만 원의 순이익을 만들어낸다.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테슬라의 순이익은 얼마라 그랬죠? 만약에 자율주행이 없으면 1,000만 원 정도가 되지만 자율주행과 함께 판매를 하면 한 대당 3천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러한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이 한 대를 팔아서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10배 정도를 테슬라는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테슬라는요 나중에 100만 대 정도를 생산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자동차 기업이 1,000만 대를 판매하는 그런 실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테슬라가 나중에 1,000만 대 정도를 판매하는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가면 지금 현재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이 내연기관차 1억 대를 판매하는 거랑 비슷한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이 밖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이 정도의 순이익의 차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뭐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5배, 6배 정도의 순이익 차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테슬라의 그 투자 가치를 결정할 때는요, 이러한 순이익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존이 최근 들어서요, 굉장히 좀 열심히 인수합병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아마존이 또 하나의 헬스케어 종목을 인수를 한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떴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커머스 자이언트 기업인 아마존이 합류를 했다. 그래서 다른 비더들이라는 것은 이제 비딩에 참가한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입찰자죠. 입찰 기업들
기업들에 조인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 입찰은 어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하냐면 홈 헬스 서비스 프로바이더다. 그래서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뭐 원격 진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의료진이 직접 집을 방문해서 왕진을 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시그니파이 헬스라는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비딩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요일 날 발표를 한 기사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 이 관심을 끌고 있는 시그니파이 헬스는요, 상장이 돼 있는 기업입니다. SGFY가 그 티커 네임이고요. 자, 오션에 지금 나와 있다. 그래서 경매에 붙여진 거죠.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금 받고 있냐면 한 80억 달러 정도의 낙찰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이요, 시가총액이 한 5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올라갈 그런 여력이 많이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면 32%나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가 얘기하기를 헬스 인슈런스 보험사죠.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보험사가 지금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CBS라는 헬스 코퍼레이션, 굉장히 좀 커다란 대기업이죠. 그리고 홈케어 서비스 프로바이더,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옵션 케어 헬스도 이번에 입찰에 함께 조인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과연 어떤 기업이 이 기업을 가져가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자, SGFI가 시그니파이가 이번에 스케줄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임원 보드 이사회가 만나서 어떠한 기업을 선정할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승자라는 것은 이제 낙찰자죠. 낙찰하는 그 기업의 이름이 이번 주 내에 빠르면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아마존이 시그니파이를 가져갈 수 있다면, 인수를 성공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최근 들어서 아마존이 보여주고 있는 헬스케어에 대한 야망이 정말 한층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번 그 테크 자이언트, 즉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몇 주 전이죠. 원 메디컬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프라이머리 케어 플랫폼, 프라이머리 케어라는 것은 이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만드는 1차 진료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차 진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전문의를 만나게 되겠죠. 1차 진료 서비스 플랫폼인 원 메디컬을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죠. 원 메디컬의 가격은 3.9 빌리언, 39억 달러 정도가 됐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서 이 헬스케어 쪽에 엄청난 관심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2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필팩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아마존 약국을 만들었잖아요. 이 아마존 약국을 가지고 지금 아마존이 계속해서 확장 추세에 있는 그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아마존 프레시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인수합병을 통해서 좀 가지고 있었던 홀푸드라는 그런 슈퍼마켓 체인도 있고요. 이쪽에 이제 이 필팩을 한꺼번에 설치를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슈퍼마켓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아마존 약국을 설치해 놓고 배달 서비스까지 하겠다.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약국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원격 진료에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마존 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요, 아마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주는 일종의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더니 올해 초에는 어떤 발표를 했냐면 드디어 이제 이거를 판매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의 아마존 케어를 확장시켜서 판매를 개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존은요, 애플과 더불어서 굉장히 커다란 금액, 굉장히 좀 많은 관심과 투자를 헬스케어 쪽에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번에 시그니파이라는 굉장히 좀 걸쭉하고 커다란 기업인데 이 기업을 인수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미존 채널에서는요, 꾸준하게 스트리밍 서비스 쪽의 추세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상당히 여러 개의 기업들이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넷플릭스 말고도 디즈니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구글, 왜냐면 구글은 유튜브를 가지고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도 걸려 있고요.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기업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여러 기업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스트리밍 시장의 변화 추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사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스트리밍 비디오가 드디어 이제 탑 유주가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7월달 들어서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시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가 스트리밍 비디오가 됐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좀 세큘러라는 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시대가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브로드캐스트, 우리가 보통 공중파라고 부르는 거죠. 공중파 그리고 케이블 TV는요,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떨어지는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결국 이러다가 이제 사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체 TV 사용의 34.8%를 차지하게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초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기 이 표를 보시면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부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지금 도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34.8% 보라색으로 써 있는 것이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28.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단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자, 그리고 그 전까지는요, 이 녹색이 1위였습니다. 계속해서 1위를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케이블 TV거든요. 따라서 역대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는 사람이 케이블보다 더 많은 시대가 드디어 2022년 7월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케이블 TV가 드디어 이제 2위로 물려났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34.4%를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4달 연속 계속 이러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고요. 공중파는 더 심각합니다. 6개월 연속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은 21.6%에 그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스트리밍 서비스는 작년과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시청량이 늘었냐면 23%나 작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 시간이 매년 23%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여기에 붙게 되는 광고도 매출이 2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채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채널의 성적표를 보면요, 넷플릭스가 전체 시청 시간의 8%나 차지하는데요. 지난달에는 7.7%였는데 0.3%가 오히려 더 올라갔죠. 그 이유는 최근에도 계속 인기를 몰고 있는 스트레인저 띵이라는, 뭐 한국에서는 기묘한 이야기인가요? 이러한 그 TV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유튜브랑 유튜브 TV가 현재 7.3%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6.9%였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가 좋죠. 자, 디즈니의 훌루가 지금 3.3에서 3.6으로 올라갔고요. 아마존도 올라갔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2.9에서 3.0으로 아주 소폭 상승을 했고요. 자, 그런데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그런 채널이 하나 보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인데요.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달에 2.0이었는데 1.8%로 떨어졌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좀 볼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디즈니 플러스가 계속해서 좀 컨텐츠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넷플릭스를 모두 구독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서 볼 만한 프로그램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 컨텐츠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TV를 가지고 하는 활동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고요. 스트리밍 서비스 쪽에 광고를 붙여서 이제 매출을 창출하는 이런 기업들이 드디어 이제 좀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어닝 결과 실적입니다. 자, 오늘 어닝 결과를 전해드릴 기업은 줌인데요. 줌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9%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거나 가이던스가 엉망이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에 논갭 EPS가 1달러 5센트가 나왔다. 따라서 줌은 계속해서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흑자 기업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2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어닝
전반적인 결과는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매출이 문제인데 1.1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 대비했을 때 7.8%라는 초라한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20 빌리언이 모자랐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망치보다 못한 성적표를 발표한 것도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성장 추세가 1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갭 오퍼레이팅 마진 같은 경우는 11.1%가 나왔고요. 논갭 오퍼레이팅 마진은 35.8%. 오퍼레이팅 마진은 이제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자, 마진은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물론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긍정적인 거 하나를 보여드리면 일단 고객사의 숫자인데요. 그냥 고객사가 아니라 연 10만 불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따라서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많이 비용을 제출하는 이러한 기업들이죠. 자, 트레일링이니까 지난 12개월입니다. 과거 12개월의 매출 기여가 10만 불 이상인 고객사의 숫자가요. 작년과 대비했을 때 37%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기업은 계속해서 좀 추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 수는 계속해서 꾸준히 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결정타가 뭐였냐면요. 바로 가이던스였습니다. 자, 2023년 지금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2023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3분기에 이 예상 실적을 보시면 레비뉴 같은 경우 매출은 1.095에서 1.1 정도를 기대한다라고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컨센서스는요. 예상이죠.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1.15였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논갭 EPS를 보시면 어닝 퍼 쉐어죠. 0.82에서 0.83 정도. 따라서 이번 분기는 EPS가 1.05였잖아요. 굉장히 좀 1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EPS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음 분기에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1.82에서 1.83이니까 전 분기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컨센서스가 0.92이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비해서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제출할 것으로 그런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자, 풀 이어를 보시면, 그러니까 회계연도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레비뉴, 매출은 4.385에서 4.395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4.53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측치보다도 많이 떨어지네요. 자, 그리고 EPS 같은 경우도 3.66에서 3.69인데 컨센서스가 3.8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2023년 회계연도 2023년 1년치에 대한 가이던스 모두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좀 저조한 숫자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의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 줌의 실적이 이렇게 저하되는 것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러니까 경제의 사이클과 맞물려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좋은 시절이 다 간 건지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저 역시도 줌의 주식을 꽤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따라서 줌의 그 실적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줌 관련돼서 조금 호재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뉴스가 잘 보이지 않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앞으로도 이런저런 좋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오르가닉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2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신 댓글이 정말 많습니다. 이 미주은 항상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계속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